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서 일단 운동으로 기분 전환 해야겠어요. 네. 네, 뇌동맥류 예방을 위해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튼튼한 허벅지가 결국에는 혈관 건강을 좋게 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앉아서 대퇴사두근 운동부터 해볼게요. 예. 자, 허벅지를 네, 단련하자. 공을 발목 사이에 껴주시고 허리를 세워주세요. 척추 공을 꼿꼿하게. 발목 사이에? 네, 허리를 그 다음에 천천히 공을 조이면서 다리를 펴줄 거예요. 이쪽으로, 위로. 무릎 펴주세요. 더. 거기서 버텨볼까요?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놓고 공이랑 같이. 네, 이번에는 발끝을 위로 당겨서 네. 조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쭉 조이면서. 아까도 쪼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버티시고. 이렇게 허리 당기라는 세우시고.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럼 이렇게? 허벅지에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둘, 셋, 넷. 다 천천히 내려놨다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고 후 하면서 천천히 발끝 당기고 허벅지. 하나, 둘, 이 셋. 앞허벅지에 넷. 엄청난 맞아요. 자극이 대퇴 들어가네요. 사두근.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여기가 엄청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집에서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좋고요. 예. 이제는 뇌혈관,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 앉아서 먼저 하고 할게요. 자, 실내에서 하는 전신 유산소 같은. 맞아요. 네. 일단은 다리를 피고 발끝을 당겨서 아, 네. 이렇게요? 허리 세우기가 힘들다면 무릎을 조금 구부려도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나란히 해줄게요. 옆으로 나란히. 네, 그 다음에 천천히 풍차 돌리듯이 오른쪽으로 쭉 가슴을 열면서 돌려주시고 왼쪽 새끼손가락이 오른쪽 새끼 발가락 쪽을 쭉 보내면서 이쪽으로, 그렇죠. 오른쪽 가슴 더 열어줄게요. 버티고. 보내세요. 네. 왜 못 보내요? 네,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이제 반대. 왼쪽으로 돌리고 이게 만만치가 오른쪽. 않네요. 네, 예. 여기 혈액순환이 쭉 되게끔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오른쪽 갈게요. 후 돌려요, 쭉. 그렇죠. 다시 올라왔다가 한 번 더 왼쪽 돌려요. 쭉 돌리고 가슴 열어주시고 가슴 열었어. 한 번씩만 더 할게요. 오른쪽 가슴 열어서 손끝 길게 발끝까지. 네, 좋아요. 마지막 왼쪽으로 열어서 길게 이렇게. 그래서 등 가동성도 나오고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이에요. 오. 네, 이제 이 천천히. 배 주변으로도 자극이 맞아요. 엄청 복부에도 오네요. 자극이 좀 올 예,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일어나서 네. 이제 제기차기 운동을 해볼 거예요. 예. 전신 유산소인데 집에서 층간소음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제기를 차듯이 발을 하나씩 터치를 할 거거든요. 양반 다리를 앞쪽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뒤쪽도 할 거예요. 네. 자, 이때는 여기서 양반 다리 할 때 크게 하나, 크게. 후, 둘, 그래서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잘하시네요. 일곱, 후, 여덟, 균형 잡으면서 아홉, 후, 열. 흥이 오르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는 뒤쪽으로 할 거예요. 손끝이 발끝 뒤로 닿게. 이렇게. 발끝, 발목. 네, 균형 잡으면서 10개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후. 그렇죠. 둘, 후. 셋, 후. 넷, 다섯, 후. 여섯, 네, 일곱. 균형 잡기 힘들죠? 네. 여덟, 아홉, 후. 맞아요. 대각선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손발을 터치하면서 혈액순환이 좀 느끼나요? 네. 네, 되면서 이렇게 집에서 앞으로 10회씩 그리고 뒤로 10회. 네. 이거를 4개를 연결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개를 하나, 둘, 뒤로 해도 돼요. 뒤, 그렇죠. 이렇게. 맞춰야 돼요? 맞아요. 다시. 셋. 이게 가동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여기 닿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집에서 이렇게 층간소음 없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숨도 차고 유산소 효과도 있네요. 네, 선생님. 네, 맞아요. 꾸준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뒤에서 잠깐 따라해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간 순환도 잘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평소에 뇌혈관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어떤 것들일까요? 화면에 나와 있거든요. 예. 네.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두 번째 증상은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고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갑자기 어지럽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그리고 4번은요. 갑자기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 보인다. 마지막. 역시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정 교수님, 제 예리한 눈으로 보건대 갑자기가 핵심 아닙니까? 네. 갑자기? 네,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 뇌졸중의 임상 증상은 대부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증상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의식을 잃지 않고 내원했을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했던 시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극심한 두통의 경우에는 뇌출혈을 포함하여 뇌졸중을 시사하는 임상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차트에 나와 있는 반측의 감각마비, 운동마비, 혹은 말이 안 나오거나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그리고 시력과 시야장애,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실조증 등이 대표적인 뇌졸중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갑자기 경험하셨던 환자분들은 증상이 회복되었더라도 전문가와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졌다. 갑자기. 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당황스럽잖아요, 안 교수님. 갑자기 쓰러졌어요. 네. 갑자기. 먼저 뇌졸중 환자는 뇌출혈 환자가 있고요. 뇌허혈 환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병이 있고 혈관이 터지는 병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빨리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1번으로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119에 연락을 해서 불러야 되고요. 의식이 없는 환자다.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 119가 환자를 실으러 올 때까지 일단은 기도를 확보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죠. 기도를요? 예, 그래서 뇌압을 낮추고 기도를 낮추고, 그러니까 뇌압을 낮추는 거는 머리를 약간 들어서 한 30도 정도 들어주는 거가 좋은데 그때 절대 조심해야 될 거는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쓰러지는 경우는 흔히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를 막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토사물을 입에서 제거를 해주는 거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막 호흡이 굉장히 약하고 안 좋다 그러면 이 양쪽 턱 아래를 당겨서 이렇게 확 당기면 기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후에 이제 구급차가 와서 이 쓰러지신 분을 병원으로 데려가면 어떤 응급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안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혈관이 터지는 병이 있고 혈관이 막히는 병이 있는데 그걸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게 중요하나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정반대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출혈성인지 허혈성인지를 구분을 하게 되고요. 허혈성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정맥 주사로 그 피떡을 녹이는 약을 제일 먼저 이제 줘서 시도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혈관 안으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약물을 넣어서 뚫거나 내지는 거물을 넣어서 그 피떡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해서 뚫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히는 게 아니라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생긴 경우는 이렇게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 내내 출혈이라는 게 있고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이제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이게 동맥류가 터졌다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터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맥류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동맥류 치료 방법은 비파열성 동맥류,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동맥류를 치료할 때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클립 결절술, 그다음에 코일을 사용한 코일 색전술 이 두 가지가 방법이 되겠고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시야가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좀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 코일 색전술의 환자분들의 결과가 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코일 색전술을 우선 고려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내내 출혈, 뇌 한복판에 이제 출혈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뇌압이 상승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수술적인 개도술적인 치료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